방금 소개받은 백석대학교 유성열입니다. 중장기 발전 계획 작성하는 거 관련해서 한 2시간 정도 이제 강의를 하게 될 텐데요. 아마도 그 주로 이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연간 사업 계획 부분은 아마 이제 뭐 조금 그 뭐랄까요? 나중에 이제 그 환류 얘기하면서 그때 아마 조금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 이 대부분의 이제 그 시설이나 기관이나 이런 데 평가를 보면 저희 대학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그 항상 그 처음에 시작이 중장기 발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그리고 중장기 발전 계획이 뭐 적절히 수립되어 있는가, 뭐 하여튼 이런 내용이 항상 그 첫 번째 평가 지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얘긴즉슨 어느 시설에서나 어느 기관에서나 이 중장기 발전 계획이라고 하는 거가 매우 그 이제 전반적으로 조직을 어떠한 그 시설이나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가 되기 때문에 이 중장기 발전 계획에 대한 그 평가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걸 텐데요. 근데 통상 보면 그 이제 지금 이제 이 강의를 들으러 오시는 분들 이렇게 기관을 보니까 이제 문화의 집이라든지 뭐 문화센터, 수련관 뭐 이렇게 계시는데 그 사실 직원분들이 많지 않으시잖아요. 직원분들이 많지 않으신 상황에서 기관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장기 발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 매년 세우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세우게 되는 그 해에는 이제 이게 별도의 업무가 되는 거죠. 부가적인 업무가 되는 거고 사실 또 하면서 보면 이걸 왜 하나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중장기 발전 계획과 실제 업무가 따로 돌기 때문에 굳이 이걸 내가 해야 되나 그놈의 평가만 아니면 내가 이거 할 필요가 없는데 라고 이제 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참 쓸데없는 짓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이 중장기 발전 계획이에요. 솔직하게. 저도 사실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제 이 중장기 발전 계획이 만들어지고 이게 제대로 운영되는 기관의 특성을 보면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저희도 학교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하려고 그래, 뭐 시작하기 위해서 기획을 하고 기획처에 예산을 신청하면 기획처에서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뭐 연말에 그 내년 차년도 그 사업 계획서를 올리면 기획처에서 딱 한마디 해요. 이거 중장기 발전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니요, 거기는 없는데 근데 이게 꼭 필요해서요. 그러면 그렇게 대답을 하면 그럼 100이면 100 그 사업은 그 통과되지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중장기 발전 계획서에 없는 사업은 하지 않는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만약에 중장기 발전 계획을 제대로 세우고 그거에 맞춰서 제대로 기관이 운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중장기 발전 계획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한 기관을 이끌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키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중장기 발전 계획에 대한 거를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하면서 혹시 그 질문이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그냥 마이크 키시고 말씀하십시오. 그 뭐 아니면 그렇게 근데 안 되겠구나. 예, 그냥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뭐 손들기 하려고 보니까 제가 다 보이질 않는 것 같아서 그냥 그 아무 때나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 보내주신 그거 질문 요청 중에 하나 보니까 다른 기관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좀 예시로 들면서 좀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중장기 발전 계획을 공개하는 기관이 거의 없습니다. 어, 일종의 자기네 그 저거의 어떤 그 방향을 설정하는 거라서 잘 공개를 안 하고요. 공개를 하더라도 옛날 걸 공개하기 때문에 그게 뭐 크게 이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대학 같은 경우에 중장기 발전 계획은 사실은 그 요약본 같은 것들은 그 대학 홈페이지 들어가면 충분히 있는데요. 그 사실 큰 도움은 안 되고 그다음에 정작 이제 필요한 시설의 그 중장기 발전 계획을 봐야 되는데 그게 잘 공개가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제가 그 이렇게 실제로 보여드리면서 하는 거는 조금 한계가 있고 물론 제가 다른 시설의 중장기 발전 계획 관여를 하긴 했지만 어, 수립 그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하는 관여를 하겠지만 거기에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공개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 네, 중장기 발전 계획이 뭐냐라는 것부터 한번 좀 그 전반적인 특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들어갈게요.
일단 중장기 발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3년에서 5년 정도 그 미래를 보면서 세웁니다. 보통 3년을 한 중기, 5년을 한 장기, 이 정도로 5년 이상을 장기로 보고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 전라남도의 그 시설의 경우엔 혹시 그 직영이 많이 있죠? 주로 직영 시설이신가요? 3분의 아니면 1 위탁 시설도 많이 정도, 있으신가요? 3분의 1 정도 지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 위탁 시설 이제 그러니까 위탁 수탁 기관이라고 하나요? 하여튼 위탁 시설인 경우에는 보통 위탁 기간이 3년 정도로 해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대개 이제 뭘 하냐면 그 위탁 그 제안서를 낼 때 거기에 이제 그 3년 동안에 어떤 운영 계획서 이제 이런 걸 같이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중장기 발전 계획을 대체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보통 직영 시설의 경우에는 이제 뭐 직영이니까 충분히 5년 정도 혹은 그 이상의 간격을 그 시간적인 텀을 갖고 작성하는 거 충분히 가능한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환경이 변화해요. 세상이 바뀌어요. 막 바뀌고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청사진이 중장기 발전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미리 제가 이제 앞으로 얘기하면서 여러 번 강조를 할 텐데요. 중장기 발전 계획은 한 번 세우면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가 아니에요. 중장기 발전 계획은 매년 바뀌어도 문제 없습니다. 심지어는 매달 바꿀 수도 있어요. 상황이 너무너무 바뀌면 그럼 매달 바꿀 수도 있는 게 중장기 발전 계획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2020년 2월에 코로나가 빵 터졌을 때 그게 터질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코로나가 빵 터지고 나서 이 청소년 활동과 관련한 그 환경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다면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이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정을 해야 돼요.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정을 해서 지금 바뀐 환경에서 그렇다면 이렇게 상당히 제약이 되고 만나지도 못하고 이런 환경에서 우리 청소년 활동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게 중장기 발전 계획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맞게 또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흔히 그 사람 여러분들이 가끔 그 생각하시는 데 있어서 중장기 발전 계획은 보통 한 번 세우면 3년 동안 혹은 5년 동안 바뀌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중장기 발전 계획은 언제든지 필요하다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사업을 하는데 잘 안 됐어요. 근데 사업을 했는데 잘 안 되는 게 그게 내가 만약에 뭐 잘 못해서 안 됐다 그러면 문제겠지만 그게 아니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좀 그 뭐 따라주질 않아서 안 됐다. 그럼 그거를 내년에 또 한다고 했을 때 그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되지도 않는 사업을 뭐하러 계속 갖고 있어요. 바꿔야죠. 그때는 중장기 발전 계획을 바꾸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그래서 이 중장기 발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급격하게 환경이 변화하고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를 알려주는 대비책 혹은 좌표라고 생각을 하시고 따라서 그 대비책이나 좌표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 대비책이나 좌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가장 그 중장기 발전 계획을 가장 잘 활용하는 기관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가면 어떤 일이 있냐면 담당자께서 중장기 발전 뭐 연간 사업 계획도 물론 필요하지만 중장기 발전 계획서를 옆에 두고요. 그 중장기 발전 계획서에 계속 표시를 하세요. 거기다 이렇게 낙서 같은 거 그러니까 노트를 하시는 거죠. 이거는 했다. 이거는 이번에 좀 상황이 이래서 못 하겠다. 그래서 그거를 표시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좀 수정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연간 계획서 또 바뀌어서 나오고 이렇게 활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중장기 발전 계획을 가장 잘 활용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장기 발전 계획은 세워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워서 뭐 책자로 딱 만들어서 탁 해서 됐어. 이건 평가 준비 끝. 이래가지고 책장에 딱 꽂아놓고 안 꺼내보는 그런 게 아니고 계속 일상시 평상의 업무에서 끊임없이 계속 활용하는 것이 중장기 발전 계획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 중장기 발전 계획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 기관 전체 내용을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관의 어떤 그 비전이라든지 뭐 미션, 뭐 중장기 발전 목표 이렇게부터 시작을 해서
청소년 활동과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부분뿐만이 아니고 홍보라든지 대외 협력이라든지 기관 어떤 인적 자원 확보라든지 정보 시스템 운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그 안에 다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그 중장기 발전 계획이 얘가 실현성이 있냐, 현실성이 있는 중장기 발전 계획이냐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예산 계획을 확보하고 있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그 계획 내용과 범위에 제가 여기다 쓰진 않았지만 그 중장기 발전 계획이 이건 대충 한 게 아니고 뭔가 진짜 하려고 하는 거구나라고 한다면 중장기 발전 계획 끝부분에 예산 계획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금 조달 계획이 나옵니다. 많은 경우에 직영인 경우에 자금 조달은 기본적으로 다 나오는 교부금일 거고요. 위탁 시설인 경우에도 이렇게 그 출연금으로 다 해결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확보할 때 그거 말고 만약에 다른 어떤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 건지도 같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고 그런 게 없다면 그러면 그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건지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같이 들어가 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많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이런 내용 플러스 예산 확보 계획은 아니면 재정 확보 계획은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아무래도 수련시설 평가라고 하는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련시설 평가와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 홍보나 대외 협력과 관련해서도 홍보 계획이 있냐, 대외 협력 계획이 있냐 이런 그 평가 지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예를 들어 홍보 계획을 별도로 만들 수도 있고 대협력 계획을 별도로 만들 수도 있지만 그거와 관련한 전반적인 큰 청사진은 이 안에 넣어두면 중장기 발전 계획 안에 넣어두면 최소한 그거와 관련한 계획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매년 올해는 홍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올해는 대협력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연간 계획서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중장기 발전 계획은 전체 내용을 다 포함하는 거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이 중장기 발전 계획이 왜 필요하냐? 첫째는 조직의 이상을 구체화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직영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그 각 직영 시설마다 그 해당 지자체의 지자체 장이 누구냐, 또 그 지역의 어떤 특성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지향하는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어떤 가치라든지 목표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 위탁 시설의 경우에는 위탁한 시설의 특성에 따라서 어, 그 어떤 중점적으로 그 초점을 두는 그런 영역이라든지 분야라든지 가치라든지 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런 어떤 기관이나 아니면 그 지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기본 어떤 입장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내주는 것이 이 중장기 발전 계획이기 때문에 보통 흔히 우리가 말하는 중장기 발전 계획에서 나오는 중장기 발전 목표 혹은 거기 나오는 뭐 미션 혹은 비전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조직 혹은 그 지자체의 이상 궁극적으로 원하는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목표가 설정이 되면 그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서 그 밑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이제 영역을 구별하게 되고 각 영역별로 어떤 사업을 할 건지를 정리를 하게 되고 그런 사업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리를 하고 이게 결국은 중장기 발전 계획을 구성하고 있는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자원, 그리고 그런 자원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이 계획들을 일종의 거의 피라미드처럼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것이 중장기 발전 계획이다. 그래서 이렇게 갖추어 놓으면 그 사업들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그 절차를 그 과업을 소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결국은 그래서 어떤 조직 전체가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다 같이 체계적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래서 그거를 어떤 조직의 전체 사업과 운영을 이끌어감과 동시에 그거를 관리하고 통제라는 표현은 조금 심한 것 같은데 관리하고 끌어가기 위한 수단이 바로 중장기 발전 계획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단 이 중장기 발전 계획이 사실은 제대로 만들어졌다면 이 중장기 발전 계획은 의사결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어떤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것이 중장기 발전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가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중장기 발전 계획에 나와 있는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떤 사업이 더 먼저 필요하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기서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중장기 발전 계획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중장기 발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체계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 중장기 발전 계획이라는 게 이제 음, 그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 관점에서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첫째로 그러니까 장기적인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을 하게 되면 중장기 발전을 통해서 장기적인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단기 행동, 당장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지침이 여기서부터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아니면 내 부서가 하는 일이 아니면 내가 맡아서 하는 이 영역의 일이 전체에 비추어서 과연 적절한 거냐. 그러니까 즉 내가 우리 조직에 그래서 지향하는 바에 맞춰서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중장기 발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조직 내에 속해 있는 그 구성원들이 하는 일들을 끌어가는 것이 중장기 발전 계획이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관에서 사업은 기본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것은 중장기 발전 계획의 범위를 넘어서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일이 이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우고 중장기 발전 계획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디서 일이 뚝 떨어져요. 이거를 해라. 근데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중장기 발전 계획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사실은 그 일은 그 일에 만약 꼭 해야 한다면 그 일의 우선순위는 맨 뒤로 가는 거겠죠. 근데 많은 경우에는 그 일이 내려오는 것이 그 일, 뭐 갑자기 이거 해야 합니다라고 일이 뚝 떨어지는 것이 기관장이 지시를 했다거나 아니면 뭐 위탁 그 뭐 수탁 뭐 위탁 기관이 지시를 했다거나 아니면 지자체장이 갑자기 이건 해야 된다라고 지시를 한다거나 그런 일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일을 또 그렇게 내려온 일을 내가 거부할 수도 없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런 일들을 어떤 식으로 중장기 발전 계획 안에서 포함할 수 있을지도 한번 고민을 그때는 해봐야 되는 거죠. 어, 그리고 사실은 가장 바람직한 것은 그런 일들이 생기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중장기 발전 계획과 중장기 발전 계획 큰 맥락 안에서 어, 포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사실은 그런 것들은 가능하면 지양해야 되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중장기 발전 계획을 작성하는 데 이제 어떤 절차,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내용 가지고 구성이 됩니다. 이런 절차를 가지고 만들어집니다. 제일 먼저 일단 중요한 것은 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내부 및 외부 환경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 환경 분석에 대해서도 이게 좀 머리 아프다라는 말씀하신 분이 그런 의견을 주셨던 분이 있는데 이따가 같이 간단하게 좀 의견 나누기로 하고요. 그런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조직의 사명, 비전을 설정을 하고 흔히 말하는 이제 그 뭐 여성가족부의 6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에도 보면 맨 위에 보면 비전 그리고 그 밑에 뭐 목표, 뭐 목적, 목표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조직의 어떤 비전이나 사명을 설정을 하고 이미 설정되어 있다면 뭐 그게 맞춰서 가면 되지만 그걸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또 손을 봐야겠죠.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거 관련한 이제 이번에 만드는 중장기 발전 계획의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하면 뭐 그 목표를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는 전략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어떤 전략을 통해서 그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를 찾고 또 필요한 전략들을 취사 선택해서 이제 전략을 설정을 해놓고 그 전략 안에 이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세부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런 세부 활동들을 또 다시 쭉 열거를 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에 필요한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중장기 계획 수립한다는 이 부분에서 그런 내용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들을 정리하고 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 어떤 건지를 또 정리를 하고 그 자원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이 안에 포함되는 중장기 계획 수립이라고 하는 이 부분 포함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중장기 발전 계획과 관련해서 꼭 한 가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뭐냐면요. 여기서 앞에서 조직 운영의 목표를 설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중장기 발전 3년치 아니면 5년치 목표를 세웠어요. 그랬으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좋다. 그럼 3년 후에 혹은 5년 후에 그 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목표만 세워두는 것이 아니고요. 3년 후에 혹 3년짜리 3년짜리 중장기 계획이면 아니면 5년짜리 중장기 계획이면 그 중장기 계획이 끝나는 그 시점에 가서 근데 우리가 같이 그때 설정했던 목표가 과연 달성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냥 3년 뒤에 가서 한번 빡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사실은 이제 매년 연별로 여러분들이 연간 사업 평가를 하잖아요. 연간 사업 평가를 할 때 뭐를 설정하시냐면 사업 목표가 있었을 것이고 그 사업 목표에 대해서 달성했는지 못했는지를 평가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말하는 그 사업 목표라고 하는 것들은 여기서 말하는 이 중장기 발전 계획에 나오는 어떤 이 목표와 밀접하게 연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연간 사업 계획에서의 사업 목표들을 점검함으로써 중장기 발전 계획에 이런 그에서 설정한 그 목표가 확인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중장기 발전 계획에서의 목표와 연간 사업 계획서의 목표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간 사업 계획서를 점검하시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중장기 발전 계획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연간 사업 계획을 세우시고 사업을 하고 그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평가를 하고 그 다음 해에 사업을 할 때, 그 다음에 계획을 또 세울 때는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부족했던 부족했던 부분이 무엇이 있고 그래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고 라는 것이 그 다음 해 사업 계획서에 반영이 돼야죠. 그렇게 됨으로써 지속적으로 원하는 수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장기 발전 계획에서는 이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계획을 세우는 것만 하면 되는 것 같긴 하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그 계획을 실행하고 평가하고 완료하기 위한 전략 또한 이 안에 포함되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사실은 중장기 발전 계획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활용되고 운영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흐름을 가지고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제일 먼저 어, 이런 거 분위기 조성입니다. 보통 저희 같은 이제 대학 같은 경우에 이제 사람이 워낙 구성원 수가 많잖아요. 워낙 구성원 수가 많기 때문에 보통 이제 중장기 발전 계획을 담당하는 거는 이제 기획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중장기 발전 계획을 합니다. 이게 뭐 기획처라든지 아니면 뭐 전략실 뭐 이런 데죠. 거기서 이제 그 중장기 발전 어떻게 세웠다는 계획을 만들고 그다음에 위원회를 만들거나 아니면 실무진을 구성을 합니다. 그 작업을 담당할 실무진을 구성을 합니다. 이건 대학 얘기입니다. 아니면 어떤 큰 조직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근데 수련관이나 문화의 집이나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거기서 무슨 위원회를 만들고 실무진을 구성한다? 이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면 웃기는 얘기입니다. 어떤 의미,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는 일단 저 모든 조직원이 참여를 해야 한다가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안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그럼 나중에 실제로 사업이 운영되고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그거 내가 했냐? 네가 했지?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게 아닌 거예요. 중장기 발전 계획은 다 같이 가는 거, 한 기관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 조직에 포함된 사람들이 다 관여를 한다가 일단 기본입니다. 특히나 문화의 집이나 청소년 수련관이나 사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 개입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지역에서 이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특강을 한 적이 있는데요. 갔더니 거기는 문화의 집인데 직원 선생님이 한 분이세요. 근데 이거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워야 된대요. 그럼 그 한 분이 혼자 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중장기 발전 계획을 혼자 세운다? 문화의 집 운영하면서 애들 만나면서 그 여러 가지 형태의 뭐 페이퍼 문서 일하면서 그 와중에 중장기 발전 계획을 혼자 세운다? 말도 안 된다. 그러면 차라리 그래서 그때 제가 제안드렸던 방법은 뭐냐면
운영위원회 애들하고 같이 해라라는 말씀을 제안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청원이 애들이 지금 있고 거기 한 뭐 열 몇 명의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이랑 같이 한번 해보셔라. 그래서 실제로 중장기 발전 계획과 관련해서 걔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고 하고 싶은 게 무엇이고 걔네들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걔네들한테 많은 권한을 주고 걔네들이 하게 해라. 그러면 걔네들도 소위 말하는 청소년 주도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우는 것이 될 것이고 그것을 그렇게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고 그렇게 하면 두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는 청소년들이 참여를 할 수 청소년들과 함께 기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겉으로 내세울 수 없지만 선생님 부담이 훨씬 줄지 않냐. 이런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중장기 발전 계획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관에 포함된 사람들이 다 참여한다가 원칙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문화의 집이나 수련원이나 사실은 직원 선생님들이 다 하면서 동시에 운영위원회에 있는 그 위원들 모두가 참여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운영위원회에 있는 청소년들 중에 일부가 이거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저는 적극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고민하는 거거든요. 이 시설의 미래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게 선생님들께서 나 이게 좋겠다라고 했지만 애들은 또 아닐 수도 있고 애들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선생님 입장에서 아닐 수 있고 그런 것들 서로 같이 논의하고 협의하고 타협하고 합의점을 도출하는 과정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래서 가능하면 그 기관에 관여되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면 좋다. 저희 대학에서는 어떤 걸 하냐 하면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학부모 의견 조사도 합니다. 심지어는. 그러니까 학부모들한테 우리 학교가 어떻게 나갔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의견 조사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학교 졸업생들이 많이 가는 산업체를 찾아가서 거기서 또 의견을 묻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나가는데 그쪽에서 어떤 학생들을 원하십니까? 라는 걸 또 물어서 그걸 받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조사를 해서 그래서 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기관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바람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관여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들만 하시는 뭐 그게 편하긴 편해요. 어, 제가 우리 학교 와가지고 처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한다 그래서 혼자서 2주 동안 밤새면서 세운 적이 있어요. 간단하더라고요. 뭐 누구랑 고민할 것도 없이 그냥 혼자서 확 써놓고서 나중에 검토해 주세요 하고 던지면 간단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중장기 발전 계획은 내가 세운 거지 조직이 세운 게 아니거든요. 별 의미가 없는 그런 작업이었죠. 근데 이제 필요하니까 했긴 했지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가능하면 그 분위기를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여기 있는 것처럼 모든 조직이 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분위기를 조성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제일 먼저 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이제 관여되시는 분들끼리 먼저 같이 좀 논의했으면 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조직이 지향하는 바가 뭐냐. 우리 조직이 어, 나아가고자 하는 궁극적으로 우리 조직이 이 사업을 통해서 구현하고자 하는 거가 뭐냐. 즉 쉽게 얘기하면 미션이에요. 비전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먼저 좀 고민을 같이 하셔서 합의를 좀 도출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제일 먼저 중장기 발전 계획 작성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사실은 보통 이제 환경 분석부터 먼저 한다고 하는데요. 환경 분석은 환경 분석대로 하면 돼요. 근데 그거는 사실 어떤 면에서 꽤나 기계적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런 우리 조직이 막 지향해야 되는 어떤 목표라든지 이상, 미션 이 부분은 이거는 생각을 서로 조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생각이 다른데 서로 전혀 방향이 다른 방향의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어느 한 방향으로 같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시각들을 한 군데로 모으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뭐 우리 시설은 그냥 지역에서 애들이 필요한 서비스만 주면 되는 거지 뭘 많이 하려 그래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그것도 맞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애들이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모자라고 이런 것도 부족하고 하니까 그것도 다 줄 수 있어야지 뭐 이런 주장을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와 관련해서 그럼 준다고 했을 때 뭘 줄 거냐? 뭐 어떤 부분은 뭐 학업과 관련된 거를 지원해야 된다. 어떤 분들은 아니다. 뭐 무슨 뭐 자기 주도를 가야 된다. 어떤 분들은 무슨 소리냐? 문화예술 활동을 해야지 그게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데.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서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어, 서로 어떤 그 합의라는 표현보다는 협의, 그래서 어떤 그 시각을 비슷하게 공유하기 위한 그런 작업들이 먼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처음 이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첫 번째 단계에서 꼭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분위기를 만들고 그래서 작업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언제까지 어떤 작업을 하고 그래서 최소한 언제까지 중장기 발전 계획 초안을 만들어내겠다. 뭐 이제 이런 그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계획을 수립하실 때 가능한 한 많은 구성원들이 같이 개입이 돼서 계획을 수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만드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게 외부 및 내부 환경 분석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장기 발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변화해요. 환경이 변화하고 그 환경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되게 불확실한 미래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중장기 발전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중장기 발전 계획이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내 조직이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이나 이 시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 정확한 진단을 여기서는 환경 분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환경 분석은 크게 외부 환경 분석, 내부 환경 분석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뭐 흔히 환경 분석 얘기하면 뭐 패스트 PST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SWOT, SWOT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일종의 기법들이고요. 환경 분석인 기법들인데 제가 좀 더 SWOT과 관련해서 조금 가장 많이 쓰는 게 그거라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환경 분석을 함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신경을 써야 할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그러니까 뭐 봐야 할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 지금 2021년이라고 하는 이 시점과 관련한 환경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 지역에 있는 청소년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러 시설들은 여러분들께서 계시는 시설들은 기본적으로 지역에서 그 시설을 방문할 수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선생님께서 직접 그 주변에 있는 시설 뭐 주로 학교가 되겠죠 주로 학교나 아니면 다른 어떤 시설에 가셔서 거기서 프로그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 지금 선생님들께서 몸담고 있는 그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청소년들의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거는 일단 그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끔 있다가 그 시설 평가를 가서 이 지역의 청소년이 얼마나 돼요? 라고 물어보면 모르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몇 명을 대상으로 좀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지조차도 모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지역의 청소년 인구를 파악하는 거예요. 이 청소년 인구를 파악하는데 이거 간단하게 파악하는 방법이 있어요. 주민등록 통계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홈페이지 저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시면 주민등록 통계라는 게 있고요. 주민등록 통계에 들어가시면 읍면동 수준까지 해서 남자 여자를 연령별로 숫자를 뽑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요, 매 달마다 나와요. 매 월말 기준으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지금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게 기관이 제일 먼저 보는 게 담빛 청소년 문화의 집 여기 어딘지 몰라서 근데 그 다음 보니까 완도 청소년 문화의 집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완도군이 있어요. 완도군이 있고 완도군에 완도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고 완도 청소년 문화의 집의 수혜 대상 그러니까 완도 청소년 문화의 집이 처해 있는 그 지역 뭐 그게 읍이 됐든 뭐 하여튼 완도 읍인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지역에 9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들이 각 연령별로 몇 명이 있고 그거의 남녀가 몇 명이고 그다음에 그 청소년 인구가 전체 그 인구의 몇 프로나 되고 이런 것들을 매월마다 숫자를 확인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확인이 가능해요. 그리고요, 이게 재밌는 게 그 뭐 매 월마다는 너무 좀 그렇다 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분기별로 아니면 반기별로 이렇게 쭉 몇 년치를 해보면 이 인구 변화 추이가 보여요. 그래서 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이게 지금 줄고 있는지 늘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이게 보여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내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로 이제 확인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역에 있는 학생 수예요. 학생 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교육 통계라고 하는 것을 보이긴 하지만 교육 통계보다는 아마도 그 지역에 계시는 교육청이라든지 뭐 교육지원청이라든지 아니면 그 학교에 관련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시는 것이 훨씬 더 빠르죠. 어, 그 좀 더 정확할 수 있고 좀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 밖 청소년 규모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학교 밖 청소년 수를 어떻게 확인하냐? 확인하는 방법이 간단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여기 청소년 인구가 있잖아요. 이거는 지역에 있는 청소년 인구 전체거든요. 여기 학생 수가 있잖아요. 이건 학교에 있는 애들이에요. 그럼 청소년 인구에서 학생 수를 빼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학교에 있지 않은 청소년들이에요. 그게 이거잖아요. 학교 밖 청소년. 학교에 있지 않은 청소년. 그래서 실제로 학교 밖 청소년 인구의 규모도 학교 밖 청소년들의 규모가 또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쉽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내에 청소년 활동 사업의 대상이 되는 규모, 대상의 규모. 그러니까 청소년 활동 사업을 하게 되는데 청소년 활동 사업의 대상의 규모가 얼마나 되고 그 규모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 그리고 지금까지의 변화 양상을 보면 앞으로의 변화 추이도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짐작이라는 표현 몇 개 할 수가 없겠지만 그래서 이거가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제 이렇게 그 중장기 발전 계획을 보면 지역의 어떤 그 수련 시설의 중장기 발전 계획인데 대한민국 청소년 인구를 갖다 놨어요. 소용없어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대한민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업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업은 지역 내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지역 내 청소년 인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 필요한 부분을 먼저 딱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 경제적 변화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소득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해 오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요. 지금 그 계시는 그 지역의 어떤 사회 경제적인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교적 좋은 편인지 아니면 그것이 조금 상대적으로 좀 낮은 수준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지역사회별로 여러 가지 형태의 사회조사들을 합니다. 사회조사를 하고 어, 근데 그 사회조사가 읍면동 단위로 나오지 않고요. 잘 나와봐야 시군구 단위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시군구 단위 만약에 자료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어, 경제적인 수준이 높으냐 낮으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아마 그거 같아요. 지역 내에 한부모 가구 수준, 한부모 가구의 어떤 규모 같은 것들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마 다문화 청소년 규모도 아마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어떤 그 지역 내 청소년 활동 사업의 대상들을 파악을 하고 그 파악된 대상들의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고 있고 그게 어떻게 변화해 오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일단 중요합니다. 어, 그래서 만약에 그 숫자가 늘어가고 있다면 사업을 좀 더 확대를 해야 될 것이고 사업을 확대하려면 당장 인력이 필요할 것이고 인력을 더 늘리려면 예산이 필요할 것이고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중장기 발전 계획에서. 그러면 그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결국은 구체적인 데이터예요. 요즘은 모든 예산을 신청할 때 증거 기반 정책이라서 증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증거를 제시하는데 이때 말하는 증거는 주로 통계 수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통계 수치는 신뢰할 만한 그 출처에서 나오는 통계 수치, 주로 국가 승인 통계가 많고요.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지자체 수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통계를 활용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그 활동진흥센터에서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역 내 청소년들의 어떤 실태 조사, 요구 조사, 만족도 조사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활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활용을 하셔서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상황이 어떻고 그들이 뭘 원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 거기 이제 포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정말 중요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게 고려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청소년 정책 환경의 변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 우리 청소년 수련 시설은 그 이런 정책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정책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강조를 해야 되고 또 그거에 이렇게 기민하게 쫓아가야지만 돼요. 어, 그래야 잘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의 청소년 정책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을 보시면 됩니다.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의 특히 활동 부분에 보시면 먼저 어떤 걸 강조하고 있다라는 게 나와요. 제6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에서는 기본 계획의 청소년 활동 영역에서 강조되는 건 여기 제가 써놓은 세 가지예요. 역량 기반이다. 즉 청소년 활동을 진행함에 있어서 무엇을 위해서 청소년 활동을 하느냐? 청소년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활동을 한다. 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활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역량을 키워야 되는 거니까 활동을 하고 나면 역량이 커야죠. 역량이 키워졌어야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그 그 여성가족부를 저기 뭐죠? 청소년 활동진흥원을 통해서 하는 여성가족부 프로그램 공모 사업을 보시면 거기에 꼭 어떤 역량에 해당되는 건지를 표시를 하시게 만들어 놨어요. 그건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그 이 활동을 통해서 해당 그 역량을 키우려고 한다라고 걸 그 표시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사전사후로 해당 역량에 대한 역량 검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전사후에 역량이 증가되었다, 역량이 높아졌다 이런 걸 보여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역량 기반으로 간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주도성이에요. 청소년들이 스스로 하게 하는 겁니다.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스스로 찾아서 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그 뭐죠? 그 활동하더라도 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평가하는 과정에 청소년들을 참여시켜라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그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과 조금 관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의 평가 기준에 보면 온통 사방에 청소년 주도라는 말이 들어가요. 청소년들이 주도했냐, 청소년들이 참여했냐, 심지어는 뭐죠? 기획하는 단계, 운영하는 단계, 평가하는 단계에서도 청소년들이 의견을 내서 그 참여를 했냐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그만큼 자기주도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참여를 강조하는 것. 이것이 이 6차 청소년 정책 기본 계획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 활동과 관련한 기본 골자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6차 청소년 기본 계획은 내년으로 끝입니다. 내년으로 끝이고 이제 2023년부터는 제 7차가 나오는 거겠지만 어, 제 생각에는 최소한 이 앞에 두 가지는 그냥 앞에 두 가지? 앞에 세 가지 다 마찬가지 같은데 그 역량을 지금 버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역량을 버릴 수가 없는 상황은 왜 그러냐면 청소년 활동을 해요. 근데 청소년 활동해서 뭐가 좋아지는데 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좀 역량의 초점을 더 놨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강조할 가능성이 있고 자기주도성은 앞으로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그런 그것들이 이제 외부 환경에서 중요한 변화고 또 하나는 지자체 청소년 정책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기 이제 지자체라면 전라남도 가 있고 전라남도 교육청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청소년 정책 그리고 학교 정책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제 중요한 것은 진로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진로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는데 진로와 관련 프로그램을 수련 시설에서 자체 역량으로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진로 관련 프로그램을 혼자 다 해결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그 진로라는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지역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자원과 연계를 해서 진로 프로그램이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근데 그 지역 내에 있는 자원과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을 전개하는 능력은 청소년 지도사가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예요. 그러니까 학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네들이 움직여서 하는 건 일단 내가 이런 말 조심해서 해야 돼.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또 학교에서 하시는 일이 바쁘시기 때문에 거기까지 신경을 못 쓰세요. 근데 옆에 보니까 수련시설에서 수련관이나 문화의 집에서 진로 프로그램 하는데 야, 온 동네에 있는 이것들을 다 엮어가지고 하고 있네. 그럼 무조건 보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활동진흥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 학교와의 연계 체계가 매우 잘 돼 있는 걸로 유명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리고서 그래서 뭐 지역의 학교 정책이나 지역의 교육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럴 거예요. 그 학교도 교육 과정이 온통 역량 기반으로 갑니다. 그다음에 이미 아시겠지만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학교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그 프로그램이 아니면 일체 생기부에 올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안 온다고 지금 아우성이거든요. 그 한 가지 방법은요. 학교 교육 과정하고 엮으면 돼요. 근데 학교 교육 과정 엮는 걸 제일 잘하는 게 전남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민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게 기관의 입지 조건이에요. 이건 물리적인 입지 조건인데요. 교통망과 접근성 관점에서예요. 애들이 쉽게 올 수 있냐입니다. 어, 조금 멀더라도 자주 왔다 갔다 하는 대중교통이 있다. 그러면 그 접근성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바로 옆에 있다 하더라도 이게 산꼭대기였는데 걸어서 20분 걸어 올라간다? 이건 접근성 떨어지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접근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쉽게 올 수 있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청소년들이 올 수 없다면, 청소년들이 오는 게 어렵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만약에 청소년들이 접근성이 딱 뛰어난 기관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가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는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게 계획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외부 환경 분석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외부 환경 분석은 주로 많이 변화하는 것들 특히 이런 환경 변화라든지 입지 조건이나 뭐 이런 그 인구 이런 거는 사실은 그렇게 확확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정책 환경 이런 부분들은 누죠? 그러니까 지자체 장이 누가 되느냐, 정권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제 내년 대선인데 내년 대선 바뀌고 나서는 아마 좀 또 이제 청소년 정책도 좀 약간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리 뭐 좌우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걸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보셔야 되고 만약에 내가 올해 새로 계획을 세웠는데 갑자기 교육감이 바뀌더니 교육 정책이 확 바뀌었다. 그러면 네, 이 부분이 바뀌는 걸로 인해서 중장기 발전 계획도 그에 마땅한 수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이제 내부 환경 분석에 대한 이야기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 이 환경 분석 크게 두 가지 맥락이에요. 첫째는 외부와 내부를 다 확인하는 건데요. 내부에서는 이제 보면 조직의 어떤 성격이나 특성을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 특히 이제 의사결정 구조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요. 근데 이제 이거가 뭐 예를 들어서 저희 뭐 대학처럼 뭐 기관이 엄청 많은 경우에는 상관없지 뭐 복잡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냥 뭐 이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원입니다. 인력 확보 수준입니다. 인력 확보 수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인력의 양과 질, 뭐몇 명이 있냐.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어느 기관이나 사람 수는 모자랍니다. 사람 수 남는 기관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계시는 분들은 소위 말하는 의사결정 이런 거 관련된 의사결정하시는 분들은 사람 달라는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럼 사람을 달라는 말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만큼 내가 할 수 있는 사업의 규모가 그거에 상응하게 많아야 돼.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단 그 사업의 어떤 저거를 파악하는 것도 뭐 필요하고요. 그래서 인력의 양과 질이라고 했을 때 그 몇 명이 있다. 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일을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어떤 걸 맡아서 어느 정도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판단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설의 어떤 편의성이나 효율성, 특히 이제 뭐 안전성, 요즘은 특히 이제 안전에 대한 평가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재정 상태를 확인하는 거죠. 재무 구조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그 뭐 직영 시설이나 뭐 위탁 시설이나 사업을 해서
이 사업비를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수익 사업을 해서 사업비를 벌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서울에 있는 수련관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대도시에 있는 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거기서 수익 사업을 해야만 기관 운영이 가능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이 재무 구조의 어떤 그 수입의 안정성 확보하는 게 목숨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의 관장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이분은 관장님이 아니고 거의 사장님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수익을 남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야 직원들 월급을 주니까.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면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한 이슈는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 예산이 이제 깎이거나 이제 동결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충분히 감당할 만한 수준 범위 내에서 이것이 벌어지고 있느냐 아니면 이게 지금 황당하게 그냥 소위 말하는 지자체장이 본인의 어떤 그 인기를 위한 그 영합의 수단으로 이거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수련 시설에 계신 우리 지도사분들께서는 정치도 하셔야 됩니다. 정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요. 지역에 있는 지자체장을 직접 만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어, 그 시의원, 도의원, 뭐 이런 구의원, 군의원 이런 사람들 만나는 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또 시장이 또 뭐그 지자체장은 또 그런 의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활용하시는 것도 활용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그 환경 분석으로 이런 부분들 자원, 재정 상태도 같이 보고요.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이제 시설 이용 현황을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청소년들이 얼마나 오는지, 와서 또 어떤 시설을 또 주로 이용하는지, 어, 그,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자 현황을 사실은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보고하게 돼 있는데, 그걸 어떤 전국 그 시스템을 통해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또 그 보고되는 수치를 또 잘 안 믿어요. 기껏 시스템 만들어 놓고 안 믿어. 그런 시스템을 왜 만든지 모르겠는데. 근데 일단 하여튼 현황 우리 상태가 지금 그러니까. 근데 적어도 내부적으로는요. 몇 명이 오고 있고 그 몇 명이 어떤 친구들이 오고 있고 그다음에 그 친구들이 와서 주로 뭘 하고 있고 어떤 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자세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와서 그 뭐 이름 쓰고 학년 쓰고 뭐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그래서 그런 정보를 모을 때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할 수 있는 노력도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 내에서 기관이 갖고 있는 해당 시설 근무하시고 있는 시설이 갖고 있는 위상이 어떤지에 대한 객관적인 점검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주변 시설과의 관계, 그러니까 주변에 청소년 관련 시설이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시고 그런 시설들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 시설에 대해서 그 뭐 문화의 집이든 수련관이든 시설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시설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다면 굳이 홍보를 위해서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반면에 지역에서 그 어디에 갔더니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그 지역에서는 그 수련 시설에 오는 친구들을 저소득 그 뭐 위기 청소년들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뭘 한다 그러면 잘 안 온다. 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시설이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일은 그러한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시설이 말 그대로 저소득 위기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라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런 잘못된 인식을 바꾸기 위한 홍보 전략을 정말로 체계적으로 세워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그런 인식을 바꾸려는 걸 작업을 해야지만 살아남아요. 그 시설은.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계속 그 수준밖에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역 주민들의 인식 정도도 같이 좀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되게 이제 이렇게 인식을 파악한다 뭐 이러면 흔히 인식 조사, 자꾸 의견 조사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요. 그 조사로는 잘 안 나와요.
그런 조사를 해서 나오려면 되게 그 설계가 아주 정교해야 되고 문항도 잘 만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물어보시고 같이 그냥 뭐 얘기 나누시고 그러면서 그것들을 정리하시면 돼요. 아, 그게 뭐 그 뭐지? 체계적이지 않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아니요. 지금 그 뭐 굳이 체계적인 거 필요 없어요. 일단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아는 게 먼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천천히 그런 내용들을 확인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굳이 조사라고 하는 그 수단을 동원하지 않으셔도 그냥 같이 이렇게 얘기 나누시는 것만도 충분하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운영위원회 하고 있는 그 청소년들의 부모님들하고 간담회를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역에 있는 그 뭐 무슨 뭐 지역 대표 뭐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그 지역에 있는 학교에 있는 학부모회 이런 분들하고 또 간담회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간담회 같은 것도 좋은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무 꼭 조사를 해야 되만 조사만 해야 된다 이런 건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부 외부 환경의 내용들을 쭉 파악을 하잖아요. 그럼 얘를 정리를 해야 돼요. 그 정리를 하는 방법이 바로 수학 분석이 그 정리라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크게 SWOT인데 S는 스트렝스고 W는 S는 스트렝스 강점, W는 위크니스 약점, O는 opportunity 기회고요. T는 threat 이래가지고 위협이에요. 그래서 이걸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점과 약점은 내부 요인이에요. 그 다음에 기회와 위협은 외부 요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외부 그 환경 분석을 했잖아요. 외부 환경을 딱 보는데 이 환경은 이런 내용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 시설에게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한다면 여기 이쪽에다 정리를 하시고 이쪽에다 쓰고요. 야, 이건 우리한테 꽤 안 좋아. 뭐 예를 들어서 어, 청소년 인구가 줄고 있어. 그럼 분명한 위협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이번에 새로 온 그 교육 주변에 있는 학교에 학교 교장 선생님이 오셨는데 교장 선생님이 청소년 활동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이셔. 그러면 그거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일단 분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내부 역량에서 분석한 핵심 역량, 바로 장애요인인데 우리 내부의 특성 중에 내부 환경 분석을 하셨는데 내부 환경 중에서 강점이 될 수 있는 것.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들이 아주 전부 다 너무나 뭐 이렇게 아주 전문 분야를 갖고 있어가지고 각 분야에서 프로그램 하는 프로그램 만들어서 하는 거는 정말 이 지역에서는 최고야. 그렇다면 선생님들의 능력이 강점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약점은 그런데 보니까 그 우리 지역이 워낙 그 이렇게 좀 동질적이고 협소해서 다양한 형태의 그 뭐죠? 그 진로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돼. 약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거를 SWOT로 분류를 해요. 이 분류를 하면 이렇게 분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이걸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전략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전략이 만들어집니다. 우선 아까 얘기한 강점, 내부 요인 중에 강점, 외부 요인 중에 약점, 아니 내부 요인 중에 약점, 외부에서 보는 기회 요인, 위협 요인이 있어요. 그럼 이것이 이렇게 그러니까 2x2 그래서 두 개 해가지고 하나의 표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강점이 나왔고 기회 요인이 나왔으면 그 두 개를 결합하는 전략을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좋은 기회가 나한테 주어졌는데 그거를 살릴 수 있는 내부적인 어떤 그 역량이 있어. 그럼 이거 두 개를 서로 엮어서 새로운 전략을 하나 뽑아내는 거예요. 그게 SO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외부에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는데 우리가 그 이 기관이 발전하는 위협한 요인이 있는데 그 위협 요인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내부적인 어떤 역량이 있어. 그럼 그거를 같이 해서 내부의 강점을 가지고 외부의 위협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만드는 게 가능해요. 그거를 ST 전략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SO, ST, W는 우리가 약점이 있지만 이 약점을 외부의 기회를 가지고 이 약점을 보완해서 살리는 방법. 그 다음에 약점과 위협이 있다면 이건 뭐냐면 우리의 약점이 있는데 외부에 위협이 있어. 그러면 이게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 상황에서 이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또 만드는 그런 그 전략 이런 것들을 뽑아내게 돼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요 앞표에서 뭐냐? 자, 예, 여기서 강점, 약점, 기회, 위협 얘를 지금 우리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엮어서 하나의 전략, 요거 두 개를 엮어서 하나의 전략, 요렇게 전략, 요렇게 전략이 나오는데요. 가끔 이제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머리 아파요. 이 부분이 가장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 약점들이 강점들이 쭉 있어요. 근데 기회 요인들이 쭉 있어요. 그러면 그 강점과 기회 요인을 엮으면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예,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위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강점과 기회를 에서부터 나오는 전략이 여기서 도출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전략들은요. 여기 나와 있는 강점, 약점, 기회, 위협 등과 서로 논리적으로 연계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어떤 걸 하시냐면요. 많은 경우에는 그냥 기회, 위협, 강점, 약점 아까 여기서 이것들 다 쓰시고 여기에 전략들은 이미 다 머릿속에 있으시던 전략들을 다 쓰세요. 근데 실제로 나중에 보면 얘네들하고 얘하고 별 관계가 없어. 그거는 굳이 이런 전략, 스왓 전략이라고 스왓 분석이라는 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수학 분석은 꼭 해야 되는 거냐? 아니에요. 수학 분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 앞에서 우리가 이런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 이런 게 앞에서 우리가 이런 그 환경 분석들을 다 했단 말이에요. 쭉 여러 가지 환경 분석들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래서 어쨌는데 라고 질문을 할 거거든요. 환경 분석 기껏 했어. 뽀다곤하게 환경 분석합니다. 뭐 표, 그림, 뭐 삽화 써가지고 환경 분석 멋지게 해놨는데 그러고 끝. 그러려면 뭐 하라냐 이거죠. 환경 분석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한 환경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거기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분석 결과하고 조금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연결이 돼서 만들어져야 그래야 최소한 주어져 있는 내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라고 하는 게 말이 되죠.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유 저씨 뭐지 왜 그러잖아요. 먹물이라고 교수들 먹물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저 먹물들 하는 소리 맨날 뻔하지. 뭐 논리적으로 연계가 있어야 되고. 예,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그 환경이 이럴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환경과 관계없는 내용을 얘기하는 건 의미가 환경 분석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무슨 전략을 쓰겠다. 그럼 그 전략을 왜 쓰는데?라고 누가 묻거든요. 아 그러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해서 그게 바로 여기에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필요하지 그게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지금 그 정 선생님께서 그 활동진흥센터의 중장기발전 계획을 올리시고 거기서 그 보시면서 설명 도움 될 거라고 지금 올리셨는데요. 작년이었죠, 선생님? 그 작년에 중장기발전 계획 그 센터의 중장기발전 계획 연관 사업 계획 그 관련해 가지고 제가 두 번 갔나요? 한 번 갔나요? 작년에 두 번 오셨습니다. 예, 두 번을 가가지고 같이 검토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한번 반영이 된 거라서 저 진흥센터를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가서 이렇게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 전략을 그런 식으로 세우고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게 어떤 큰 방향이 일단 설정이 됩니다. 방향 설정이 되면 그러면 일단 그 중단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 작업은 다 끝나신 거예요. 사전 작업은 끝나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그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아까 얘기했던 조직의 사명, 미션을 설정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 하기 전에 분위기 만들면서 먼저 얘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같이 먼저 좀 어떤 방향을 설정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써야 돼요. 우리 조직은 뭐 하는 조직이다. 그리고 우리 시설은 뭐 하는 시설이다. 뭐를 위해서 존재하는 시설이다. 라고 하는 거를 쓰고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이거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조직의 비전이고 목표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래서 그다음에 이 목표라고 하는 것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 5년 후에 아니면 3년 후에 아니면 5년 후에 이거를 하겠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게 이번 중장기 발전 계획의 목표가 돼요. 비전은 우리 조직이 궁극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 이 비전이라고 한다면 목표는 이번 중장기 발전 계획에서 그 달성하고자 하는 수준. 그게 목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조직이 뭐 하는 조직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모든 구성원들이 충분하게 논의를 하시고, 가장 이상적인 건요, 충분하게 논의를 하시고, 그리고 그 설정하는 겁니다. 잠깐 얘기를 바꾸면 저희 대학, 그 백석대학교는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기독교 대학이에요. 기독교 대학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아니면 와서 진짜 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들을 맨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뭐 광고를 보시면 뭐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를 아예 우리 일종의 뭐죠? 미션처럼 정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번 해 현재 지금 중장기 발전 계획상에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중부권 대학 중에 뭐 최고를 지향한다, 뭐 최고가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최고가 되겠다 했나, 하여튼 뭐 탑 5에 든다고 했나, 하여튼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뭐 국내 22 이런 말을 했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죠. 어떻게 신생대학이 국내 22를 합니까? 어, 그 처음엔 그렇게 좋은 얘기만 했다가, 야, 이거 달성도 안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 왜 자꾸 말 그대로 뻥을 치냐. 좀 할 만한 거를 하자. 그래가지고 내용을 조금 바꿔서 뭐 중부권에서 몇 위, 뭐 이렇게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부권에서 뭐 5위 이내에 들겠다. 그럼 뭘 가지고 5위를 판단할 거냐. 그잖아요. 뭐가 5위에? 취업률이 5위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학생 수가 많은 게 5위예요? 아니면 재정 규모가 5위예요? 뭐예요? 그래서 저희는 5위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를 몇 개 설정했어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구체적이고 계량적인 목표를 설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몇 개의 지표를 설정하고 그 지표의 다른 대학들 수준을 보면서 앞으로 3년 후에 5년 후에 우리는 이만큼 가겠다. 그래서 그만큼 가면 적어도 우리는 5위 안에 들 거다라고 딱 써놓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재학생 충원율 몇 프로 이상 달성 이래요. 그 재학생 충원율이라고 하는 게 요즘 대학들이 목숨 걸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학생들이 들어와서 자퇴 안 하고 휴학 안 하면 재학생 충원율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왜 목숨 거냐? 교육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재학생 충원율이 높다는 얘기는 자퇴하는 학생 수가 적고 휴학하는 학생 수가 적다는 것이고, 자퇴하고 휴학계가 적다는 얘기는 그만큼 애들이 학교 다니는 게 재밌으니까 그럴 거 아니냐. 니네가 잘하면 재학생 충원율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케이 좋아. 그렇게 하는데 우리 따를 수밖에. 그래서 재학생 충원율 얼마 이상 뭐 이런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재학생 충원율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어떻게 계산한다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그 대학에 있는 사람들은 재학생 충원율이 못하는 걸 누구나 다 이해를 해요. 그래서 간단하고 깔끔하게 몇 프로 달성 이게 목표예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목표라고 하는 것은 일단 뭐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가지고 그 뭐더라 6차 청소년 때 기본 계획에도 보면 현재가 행복한 청소년, 뭐 미래가 뭐 청소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밑에 보시면 삶의 만족도 점수 몇 점 이상, 뭐 무슨 뭐죠 뭐 학교 밖뭐 하여튼 그런 몇 개 지표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목표를 설정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현재가 행복한 청소년, 그건 현재 청소년 삶의 만족도가 높아야지 청소년이 행복하다고 말을 할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행복도가 높아지고 있을까요? 떨어지고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떨어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행복도는 사실 매년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게 OECD 꼴찌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꼴찌라는 거에만 사람들이 목이 빡 박혀가지고 행복도가 높아진다는 건 이해를 못해요. 야, 근데 이상해요. 저도 잘 이해가 안 되지만 행복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높아져야죠. 안 높아지면 안 되겠지.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략을 만들어 가는데 아까 ST 전략, SO 전략, 그다음에 WT 전략, WO 전략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걸 이제 구체화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관에 어떤 이제 영역들이 있어요. 아마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련관이나 문화의 집에서 세우시면 제일 먼저 활동 영역이 있겠죠.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부분. 아마 그게 다겠죠.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홍보라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대외 협력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인프라 쪽이죠. 그래서 인력, 그 다음에 시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재정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요. 그런 각 영역을 일단 영역별로 그 어떤 식으로 어 이제 그 영역에서 발전 계획의 목표를 중장기 발전 목표를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전략을 좀 구체적으로 수립을 해야 되고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 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이제 고민을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사실요. 그냥 까놓고 말씀을 드리면 하늘 아래 새 것이 별로 없어요. 뭔가 뚜렷하게 기발한 뭐가 빡 나온다. 예, 그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기발하거나 아니면 불법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굳이 너무나 기발하게 새로운 거를 찾겠다 안 하셔도 됩니다. 어, 또 중요한 것은 다른 데서 하는 것 갖다 쓰셔도 됩니다. 핵심은 내가 무엇을 하든 그것이 우리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불법이 아니라면.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래서 사실 이거 하실 때요. 내가 모든 거를 내 머릿속에서 새로 나오는 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참고하시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사실은 다른 기관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참고하면 참 좋은데 문제는 다른 기관이 그걸 공개를 잘 안 해요. 왜? 경쟁하니까.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걸 쟤네도 따라 할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대학들도요. 원래 중장기 발전 계획을 공개하게 돼 있는데요. 요약본을 공개합니다. 왜? 중요한 건 다 숨겨놓죠. 왜냐하면 옆에 대학이 따라 하니까. 저희가 있는 대학 바로 옆 산 하나만 산 하나가 바로 옆에 그 한 버스 차로 한 10분 20분 안에 대학이 4개 있거든요. 서로 되게 친해요. 근데 서로 어마어마하게 경쟁하고요. 어마어마하게 안 보여져요. 절대로 안 보여져요. 왜냐하면 서로 경쟁하거든. 우리가 쟤네보다 쟤네 이겼어. 그럼 다 이긴 거야. 안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사실은 차라리 그걸 구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전라남도에서 주변에 있는 시설한테 전화하시지 마시고 저쪽에 어디죠? 서울이나 경상남도, 경상북도나 하여튼 전혀 먼 곳, 아예 경쟁이 안 되는 곳 이런 데다 요청하시면 혹시 몰라요. 그쪽에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야 어차피 너랑 나랑 경쟁하는 것도 아닌데 내나 이씨 이러는 거죠. 그러면 줄 수 있어요. 근데 옆에 야 좀 보자 그러면 무슨 이유든 좌우지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섭섭해 하시지 마세요. 예, 보여주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 기관장님이 보여주지 말라 그럴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또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 자료를 많이 모으셔가지고 활용하시면 된다. 그래서 그거 같이 넣으시면 되고요. 생각을 해보면 홍보 전략이 유난히 다른 게 있을까요? 대협력, 대연계 전략이 유난히 다른 게 있을까요? 아닐 거예요. 다 비슷비슷한데 문제는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전개하느냐. 그리고 그런 것들을 누가 하느냐, 어떤 식으로 하느냐, 또 이런 말씀드리기 조금 죄송하지만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아니면 얼마나 그걸 효과적으로 하느냐 이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려야지. 중장기 발전 계획에서는요, 내용도 중요해. 그러니까 뭘 한다라는 내용도 중요해요. 근데 또 하나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방법의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다 똑같이 해요. 저희 대학 바로 옆에 있는데 호서대가 있는데 호서대나 저희나 그 호서대에도 청소년학과가 있고 저도 청소년학과가 있거든요. 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 발전 계획과 관련한 평가 지표에 보면 가끔 미친 듯이 딱 이 세 글자가 보입니다. 특성화라고 하는 세 글자가 보입니다. 이게 사람 잡습니다. 간단해요.
어, 완도 청소년 문화의 집이 그 예를 들어서 완도에 그 제가 분명히 지난 여름에 완도 청소년 문화의 집을 갔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그리고 완도에 무슨 뭐 하나 또 있거든요. 그래서 두 군데가 있는데 두 개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면 두 개가 서로 다르면 어, 예, 우리가 쟤네랑 달라야 돼요. 쟤네랑 똑같을 거면 굳이 이 두 기관이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들을 하세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뭐 꼭 똑같아도 두 개 있을 수 있는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간단해요. 그러니까 얘기하면, 이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시설을 정하는 분들의 관점에서 보면, 각각의 시설들이 다른 시설과 차별되는 무언가를 갖고 있어라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차별된다,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다른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요. 하나는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그 제공 방식이 다른 것도 하나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성화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옆에 시설이 있어요. 옆에 시설이 있으면 옆에 시설하고 우리 시설하고 뭐가 다르지? 이거를 한마디로 정의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근데 그거를 뭐 여러 개 장황하게 설명하는 순간 그건 특성화가 아니에요. 그냥 옆에는 저러고 우린 이렇습니다. 이게 특성화예요. 근데요, 요즘은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PBL, Problem Based Learning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는데 한쪽은 선생님이 막 하는 게 있고 한쪽은 애들이 막 놀아요.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애들이 어떤 걸 더 선호하냐면 지들끼리 논 걸 더 선호해요. 그게 죽이 됐건 밥이 됐건 지들끼리 재밌게 놀았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죽이 됐건 밥이 됐건이 아니고 밥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조금 밥이 질거나 설 수는 있는데 밥이 나와요. 그러니까 애들이 훨씬 더 성취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자기 주도의 어떤 프로그램 진행 방식, 우리의 수련관은 죽거나 사나 자기 주도 프로그램 방식으로 갑니다. 이것도 특성합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어떤 수련관 하나는 완전히 어떤 일종의 아카데미처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PBL이에요. 죽으나 사나 PBL만 해요. 처음에는 애들이 와서 죽으려고 들어요. 하라는 게 너무 많거든.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서 나중에는 애들이 다 PBL 도사들이 돼요. 근데 내용이 다르냐? 아니요. 내용은 엽수령관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중요한 건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담빛이 담양이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죠. 담양이라고 해서 꼭 대나무를 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대나무는 담양에만 납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되게 단순한 생각이고요. 그게 아니고 그냥 담양에서는 우리 대나무랑 아무 상관없이 청소년들이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자기 스스로 찾아서 스스로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모든 거를 스스로 자기 주도로 갑니다. 이것도 특성화예요. 그거는 방법의 특성화예요. 내용의 특성화는 뭐 예를 들어서 어, 완도가 있다면 완도는 말 그대로 섬이고 바다를 가 옆에 있으니 그런 해양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이건 내용의 특성화예요. 근데 그 뭐 바다를 끼고 있는 게 완도만 바다를 끼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광양도 옆에 바로 바다 아닌가요? 그렇다면 그 근데 똑같은 바다를 낀다 하더라도 그 서로 그 초점을 두는 내용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고민을 하셔서 우리 시설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얘입니다라고 하는 게 특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꼭 내용이 내용이 특별한 거여야 한다는 아니다. 방법이 특별할 수도 있고 내용과 방법을 엮어서 해서 특별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 시설을 다른 시설과 구별하게 하는 방법이 뭔가를 고민하는 게 특성화인데요. 이 특성화에 대해서는 꼭 이상하게 중장기 발전 계획 평가할 때마다 한 글자, 이 한 단어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 한 단어가 들어감으로써 실제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은 머리가 터집니다. 왜냐하면 저도 똑같은 경험을 하거든요, 학교에서. 중장기 발전 계획 하면서 그 맨 끝에 가서 특성화 계획도 같이 나옵니다. 그럼 사실은 중장기 발전 계획 저희 학교 한 200페이지 쓰는데요. 특성화 계획만 한 50페이지 따로 씁니다. 근데 또 뭐라 그러냐면요. 중장기 발전 계획하고 특성화 계획은 서로 연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지같이 따로 도는 게 아니에요.
두 개가 서로 엮여야 돼요. 결국은 뭐냐면 중장기 발전 계획 안에 특성화 계획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장기 발전 계획 안에서 이 부분을 긁어내면 걔네가 특성화 계획입니다. 라고 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편한 방법이에요. 안 그러면 두 개가 별도로 놀아야 되는데 두 개가 별도로 놀면 또 뭐라 그러냐면 두 개가 연계성이 없습니다. 라고 해서 또 점수를 깎아요. 물론 청소년 그 시설 평가에서는 그런 거는 그런 지표는 없을 텐데 제가 장담할게요. 이제 중장기 발전기 어느 정도 다 잘 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그다음엔 특성화 계획까지 얘기를 할 거고요. 다 잘 하시잖아요. 그럼 그다음엔 두 개가 얼마나 연계 되냐 이런 얘기 할 겁니다. 이건 뻔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조금씩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 저기 엄청 잘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기관이 지향하는 바대로 이게 잘하실 필요 없어요. 잘하시는 거를 특성화하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쟤네가 잘하는 거랑 우리가 잘하는 거랑 똑같아. 그럼 특성화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기관이 지향하는 바를 다른 기관과 구별되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양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자기주도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근데 보니까 뭐 완도에서도 그 자기주도 활동을 열심히 하려고 한다. 그렇다면 이게 꼭 두 개가 똑같이 자기 주도로 가긴 하지만 자기 주도 방식도 다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광야에서는 PBL로 간다면 완도에서는 PBL 아니고 뭐 블렌디드로 간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뭐 플립 러닝 뭐 이런 방식으로 간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의 다양성들을 추구하는 것도 방법이고 그다음에 어떤 그 뭐죠? 그러니까 그 지향하는 바를 달리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다른 기관과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게 특성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거를 중심으로 뭐 이렇게 조금 방향을 설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중장기 발전 계획에는 꼭 어떻게 조직을 운영할 것인가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 홍보 연계, 대회 연계, 인사, 재무, 조직 혁신 이런 내용도 들어가고요. 중장기 발전 계획에 사실은 또 뭐가 담아야 되냐면 인력 확보 계획, 그다음에 재정 확보 계획, 재정을 늘릴 거면 재정이 늘려야 되는 계획, 인력을 늘려야 될 거면 늘려야 되는 계획 이런 것들이 들어가줘야 돼. 그래야 나중에 요청도 할 수 있어요. 물론 그걸 넣는 것 자체 그러니까 그 여기에 그 중단기 발전 계획에 그걸 넣는 것 자체가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카트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직영이면 그 뭐 지자체든 아니면 뭐 위탁 그 뭐 주간 기관이든 거기서 야 무슨 인원을 늘리냐 그냥 둬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못 넣죠 뭐. 근데 그런 얘기 없으면 슬쩍 일단 밀어 넣는 겁니다 무조건. 일단 밀어놓고 못 보면 오케이. 그리고 그 나중에 얘기하는 거고요. 봤으면 할 수 없이 그냥 다음번에 도 착오를 하는 거죠. 네, 못 먹어도 곱니다. 그래서 일단 밀어놓고 그러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어, 그래야 그러니까 그 대신에 만약에 인력을 더 확보하시려고 한다면 물론 지금 하시는 일이 워낙 그 많고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인력을 확보한다.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뭐죠? 그 사업의 규모를 좀 더 확장을 해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더 필요합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어, 그냥 해. 그럼 사업 규모 확장이 안 되는데요. 그러면 그래도 어떻게 그냥 해. 그러면 사업 규모 확장 안 하는 거에 대한 핑계도 만들어지잖아요. 이거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여튼 그래서 그런 것도 이런 특히 조직 운영과 관련된 부분도 중장기 발전 계획 꼭 포함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의견 수렴을 꼭 거치는 게 좋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일단 초안을 만들잖아요. 초안을 만들면 거기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치는 거예요. 이때 의견 수렴의 대상자는 일단 기관 내에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다 같이 검토를 꼭 하시는 게 바람직하고요. 그래서 저희 대학에서는 만들고 나면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요. 그 교직원 홈페이지에 올려서 교직원들이 다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게 합니다. 물론 잘 안 봐요. 물론 잘 안 보지만 그래도 일단 올려놓고 그 의견 수렴했다라고 하는 걸 하고요. 그다음 특히나 청소년 시설에서 꼭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운영위원회 친구들한테 는 한번 보고 검토를 해라라고 하는 의견을
말을 하고 그 의견을 받아서 또 같이 반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음, 직영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의견도 그건 그 의견이라고 봐야 되나요? 지시라고 봐야 되나요? 감수라고 봐야 되나요? 하여튼 뭐 그것도 매우 중요하니까 거기도 같이 저걸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음, 필요하다면 학부모 이런 분들 중요한 어떤 뭐 지역의 어떤 중요한 이 수령과 관련한 중요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한번 확인하는 거는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계획을 세우잖아요. 계획을 세우면 이게 3년짜리라면 3년짜리가 됐든 5년짜리가 됐든 반드시 연차별 계획을 또 나눠야 돼요. 그때부터. 각 연도별로 올해 A라는 전략에서 A라는 전략의 사업이 뭐 3개가 있건 4개가 있건 올해는 뭘 하고 내년엔 뭘 하고 그다음엔 뭘 하고 이 계획을 만드셔도 돼요. 소위 말하는 타임 플랜을 이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만들어 가는 거고요. 그렇게 타임 플랜을 작성을 하시면 나중에 연간 계획을 수립할 때 되게 편해요. 연간 계획 수립할 때 뭘 할 거냐? 중장기 발전 계획 딱 갖다 펼쳐놓고 여기에 올해는 이거 한다고 되어 있는데 쫙 그게 연간 계획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그 중장기 발전 계획은 그대로 쫙 연간 계획이 오는 건 아니지요. 전년도에 했던 사업에서 또 흘러오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뭐 새로이 또 떨어지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중장기 발전 계획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또 종합해서 또 다시 또 검토해가지고 할 건 하고 뺄 건 빼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최소한 내가 올해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 틀은 어디서 나온다? 이 중장기 발전 계획의 연차별 계획에서 나와요.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연차별 계획을 세우시면서 동시에 연차별 목표도 같이 세우시면 좋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 아까 뭐 재학생 총원 열리는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3년 이내에 뭐 5% 올리겠다. 그러면 1%, 1%, 3% 올릴 거냐? 아니면 2%, 2%, 1% 올릴 거냐? 아니면 그냥 한 방에 5% 올릴 거냐? 이런 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어, 흔히 우리가 사업 목표를 잡을 때 두 가지를 따져요. 하나는 그 목표 달성 가능성,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목표의 공격성. 공격적으로 목표를 설정했느냐 이거예요. 3년치 평균이요. 이거는 전혀 공격적으로 얘기 안 하고요. 3년치 평균에서 평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얼마 이상씩 올라가는 걸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목표를 잡기도 하고 지난 3년 동안 매년 2% 이상 성장했으니까 올해는 3% 이상 성장하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그런 걸 이제 공격적으로 설정한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연차별 목표도 같이 설정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단순한 사업 영역뿐만이 아니고 조직 전체 재정 확보 계획, 인력 확보 계획과 더불어서 홍보 계획, 대외협력 계획 이런 것들도 거기에 같이 포함을 하시면 좋습니다. 특히나 홍보 관련 계획이나 대외협력 계획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시설 평가에서 꼭 보는 게 뭐냐면 홍보 대상자 혹은 대외협력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얘기가 꼭 들어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홍보 대상자가 누군지를 알고 계십니까예요. 그 홍보 대상자는 청소년이 될 수도 있고 학부모가 될 수도 있고 지역에 있는 그 지역 그 주민이 될 수도 있고 담당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학교 교사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파악하고 있냐예요. 파악하고 있냐라고 한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아냐예요. 누군지 알면 그럼 다 거기 따라 나오는 게 연락처 갖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홍보 대상자나 대협력 대상자를 파악한다는 얘기는 그 대상이 누구고 그 대상의 연락처가 뭐고 그다음에 그 대상에게 연락하려면 누구한테 연락해야 되고 기관이라고 한다면 그 기관에 누구한테 연락해야 되고 이런 리스트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명단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연차별 계획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홍보 대상자 혹은 대외협력 대상자를 연차별로 계속 업데이트하는 작업이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됩니다. 평가하러 가다 보면 협력 활동은 잘 하시는데 누구한테 하셨어요? 그러면 맨날 똑같은 사람한테 하고 홍보는 잘 하는데 누구한테 하셨어요? 그냥 뭐 뭐지 플래카드 걸고 뭐 이런 건 되게 열심히 하시거든요. 근데 가장 비효율적인 홍보가 플래카드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그건 그냥 저거잖아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인지도 높이는 수단. 근데 그것도 오래 할 수 없는. 그래서 하여튼 구체적으로 홍보 대상자, 대외 협력 대상자가 누군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진행하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여기 홍보 계획, 대외 협력 계획에 포함돼야 된다. 여기에 포함될 때는 꼭 대상자별로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방법에 따라서 홍보를 하고 뭐죠? 대연계를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들 여기다 일단 담아 두시면 그러면 최소한 대협력 계획이 있느냐, 홍보 계획이 있느냐 이 부분은 여기서 통과가 돼요. 그리고 실제 나중에 실적이나 그 부분들은 그때 실적 정리한 거 보여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중장기 계획의 조직 부문 전체 부문별 연도별 어느 정도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시는데요. 자 여기서 아주 저걸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우실 때 이거를 무슨 보고서 쓰시듯이 길게 쭉 쓰시는 방법도 있고요. 간략하게 파워포인트를 만드시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중장기 발전 계획을 그냥 그 뭐죠? A4 용지에다가 아래 한글에다가 그냥 간략하게 계절식으로 뚝뚝뚝 써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어요. 어떤 게 좋은 거냐? 없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하시고자 하는 거를 가장 명쾌하게 보여주고 그거를 보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괜히 이거 만든답시고 길게 쓰고 이럴 필요 없어요. 파워포인트가 간단하긴 한데 파워포인트 특징이 뭐냐면 그림 그리느라고 온통 시간 보내거든요. 그럴 필요 없다. 파워포인트에 그냥 글로 써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굳이 그다음에 분량 아유 예, 근데 한 페이지는 아닙니다. 옛날에는 한 페이지만 해도 봐줬는데 요즘은 한 페이지는 안 봐주는 것 같고요.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려면 적어도 한 10페이지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일정 정도의 그 분량은 갖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것들이 그 뭐 예를 들어서 아무리 해도 5페이지 이상 안 나와요. 그럼 5페이지면 된 거예요. 그 5페이지를 아주 적극적으로 업무에서 활용하시면 세상에 그것보다 더 좋은 중장기 발전 계획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량이라든지 양식이라든지 이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있는 거 그냥 적어서 일단 적어 놓고 그거에 대해서 의견 수렴해서 다듬고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만들고 결제해서 그다음에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우린 중장기 발전기 만들어 놓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 시간이 어차피 모자라겠네요. 그냥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마지막이라 하면서 파워포인트가 한 너댓 장 됩니다. 어, 말씀드릴 게 뭐냐면 성과 목표예요. 성과 목표. 이제 이 부분은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의무 사항은 아닌데 다만 꼭 권장하고 싶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좀 이제 성과 평가든지 아니면 그 시설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고도화되기 시작을 하면 그다음에 반드시 얘기 나오는 게 이 성과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부터 미리 좀 고민을 해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거예요. 성과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그 진흥센터에 가서도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요. 어떤 TV를 봤는데 어떤 여자 청소년이 그 방송국에 오디션에 갔어요. 오디션에 가서 오디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너무너무 되고 싶어서 기다렸다가 담당 PD를 만나가지고 가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를 뽑아만 주시면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PD가 웃으면서 딱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열심히 하는 애가 필요한 게 아니야. 잘하는 애가 필요해. 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성과는 바로 그 잘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는 노력도고요. 성과는 잘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내가 열심히 하면 잘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열심히 뻘짓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만 그거를 제대로 딱 해가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걸 해내는 것 그게 잘하는 거거든요. 이때 하고자 하는 걸 해내는 것 그게 성과예요. 다른 말로 하면 목표 달성 여부가 성과예요. 목표를 달성하는 것 그것이 성과인 거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말, 효과성, 효율성 이런 얘기 하잖아요. 효율성은 적게 들여서 많이 얻으면 효율적이잖아요. 근데 효과성은 뭐냐면 적게 넣고 많이 넣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해내는 것, 목표를 달성했느냐
효과성이고요. 그래서 이 성과라고 하는 건 효과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스스로 돈을 벌어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거면 그런 그 누구한테도 그 내가 돈을 잘 썼어요라는 말을 그거를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벌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아요. 그리고 그 돈을 달라고 되게 막 애를 써요. 그래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돈을 써요. 그리고 1년 동안 사업을 하거든요. 그 연말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니네 내가 준 돈으로 뭐 했니? 라고 물어요. 그랬을 때 난 이걸 했어요. 근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이거를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거를 연초에 우리가 이만큼 하겠다 그러는데 우리 실제로 그만큼 하고 이만큼을 더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성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국은 우리한테 돈을 준 사람에게 거봐 우리한테 돈 주니까 네가 돈 준 거 우리가 다 해내잖아. 그게 더 내놔. 이 말을 하려면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여가부가 죽으라고 못하는 게 이거예요. 이게 우리만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가부도 잘 못해요. 여가부도 그 정부 부처 평가할 때 이것 때문에 항상 고생해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한번 여가부 평가할 때 갔었는데 통계청 평가하고 여가부 평가를 같이 했거든요. 통계청은 아시다시피 통계하는 데잖아요. 전부 다 숫자야. 여가부는 이 부분에 가면 어떤 일이 되냐면 아름다운 미사 여구가 나와요. 그잖아요. 그럼 또 뭐라고 해요? 우수사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걸 보는 사람들은 우수사례 좋지. 그건 그렇고. 그래서 처음에 하겠다는 거 했어?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또 아름다운 뭐 자가 존중감이 증가하고 그 얼마나 증가했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니까 그거에서 증가하고 이러고 끝나요. 그러니까 돈을 주는 사람들은 쟤들 뭐 하는 애들이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스스로 입증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이 주어지냐면 우리한테 지표가 떨어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표가 떨어져요. 그리고 그 지표를 해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바람직한 건 우리가 지표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줘야 돼요.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서 주고 그 지표가 우리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건데 아직 사실 거기까지 가기에는 우리가 조금 할 일이 많아요. 그러면 저한테 물으시겠죠. 넌 잘하니? 아니요. 저도 잘 못해요. 저도 고민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근데 좌우지간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이 성과에 대해서 특히 중단기 발전 계획 사업 성과에 대해서 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이 성과는 여러 가지가 얘기 나오지만 이게 넘어갈게요. 그냥 넘어가고 여기에 보시면 어, 이게 미국 교통국에서 나오는 그 정책에 대한 그 예예요. 이쪽을 보시면요. 전략 목표가 이래요. 목표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를 감소시켜서 그래서 시민들의 안전을 제고하는 게 목표래요. 아름다운 말들만 잔뜩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을 어떻게 확인하겠냐요. 이건 도로교통사고, 항공기 사망사고, 철도 사고율을 얼마만큼 줄이겠다고 숫자로 확 써놨어요. 이 숫자를 달성하면 목표 달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지표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지표가. 활동에 있어서. 그러면 그 활동에 있어서 이런 지표로 지금 말 그대로 청소년활동진흥원이나 여가부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지표가 역량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것도 한계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측정 자체가 객관적이냐? 이런 것들은 죽은 사람 숫자 세는 거니까 깔끔하게 떨어지지만 역량은 내가 스스로 내가 보고하는 걸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고민이에요. 그 부분도 어떻게 나갈지.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완전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1년 동안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좋아졌대요. 어떻게 그거를 보이시겠습니까? 예요. 어, 어떤 방법으로? 간략하게 숫자 하나만 줘주세요. 라고 하면 어떤 숫자를 가지고 우리 문화의 집을 이용한 청소년들이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좋습니다라고 할 거냐 이거죠. 방카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걸 해요. 들어오기 뭐죠? 연초에 애들 청소년 대상으로 무슨 조사 같은 거 검사 같은 걸 해요. 연말에 검사를 하거든요. 차이를 봐요. 그래서 그게 증가했어. 자, 우리 방카는 연초하고 연말에 이렇게 조사를 해서 봤더니 애들이 이만큼 달라졌습니다. 끝. 그렇다면 수련시설은 문화의 집이나 수련관에 오는 청소년들은
어떻게 볼 거냐. 예를 들어서 하루치기 사업에 대해서 성과를 본다. 그건 말이 안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떤 사업을 2개월, 3개월 동안 했어요. 그럼 충분한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 사이에 애들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야 돼요. 그게 성과 지표고요. 그것이 우리의 중장기 발전 계획에서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야 돼요. 그 고민을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거를 넣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안 돼요. 지금 그럴 만한 그 저거가 준비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잘 안 돼요. 그 저거 있잖아요. 학교 밖 청소년 저 꿈드림 센터 있잖아요. 꿈드림 센터에는 이런 기가 막힌 지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꿈드림 센터 이용 청소년들의 학교 복귀율과 사회 복귀율이에요. 그러니까 사회 복귀율 그건 뭐냐면 뭐 자립 정도로 파악하는 거고 학교 복귀율 그건 학교 돌아가는 비율이잖아요. 명확하게 숫자가 하나 딱 떨어져요. 그 숫자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일을 했네?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쉼터? 그럼 쉼터 이용 청소년들의 가정 복귀율 혹은 사회 복귀율, 자립률 이런 걸 계산하거든요. 그럼 청소년 문화의 집은 뭘로 계산할까?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 좀 필요하고요. 네, 저도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저 한숨 소리 들으셨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물론 생각할 수 있는 거 있지만 시설에 계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하시면 실질적으로 일을 하시면서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있다면 그걸 활용하시면 그게 훨씬 더 잘 먹혀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하여튼 그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마지막일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PDCA에 대한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최근은 아니지. 하여튼 이게 그 소위 말하는 평가 환류와 관련해서 이야기되는 많이 언급되는 그 모형인데요. P는 플랜이에요. 플랜. 계획을 합니다. 두, 이건 실행입니다. 실행을 해요. 체크. C가 체크예요. 자체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A가 액션이에요. 자체 평가의 결과에 따른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자,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웁니다.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연차 사업 계획, 연도별 사업 계획을 세워요. 그게 계획 단계입니다. 계획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계획에 따라서 1년 동안 사업을 하십니다. 1년 동안 사업을 하시고 많은 경우에는 보니까 시설들이 전반부 평가, 후반부 평가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프로그램 평가도 따로 하시고 그다음에 시설 평가를 뭐 전체적인 사업 평가를 전반부 평가, 후반부 평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해요. 그럼 평가를 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엔 평가하고 끝나요. 이러면 차라리 평가를 하지 말라 그래요. 요즘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평가를 했잖아요. 그럼 평가를 하고 나면 잘한 점이 나오고 못한 점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럼 잘한 점이면 그대로 나중에 살려가면 될 것이고 못한 점이 있으면 걔를 어떻게 개선해야겠다라는 말이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걔를 개선해야 될 것이다라는 방법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내용이 차년도 사업 계획에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차년도 사업 계획에 들어가는데 차년도 사업 계획에 들어갈 때 차년도 이때 말하는 차년도 사업 계획은 차년도 뭐죠? 연간 사업 계획이에요. 연간 사업 계획에 그거를 집어넣으셔요. 그거를 집어넣으시고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또 이제 또 사업 계획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연간 사업 계획의 첫 번째 페이지에 뭘 넣으시는 거 아니? 전년도 사업 평가 결과를 넣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업 평가가 전년 사업 평가에서 도출되는 개선점까지 그러니까 그 올해 연차 사업 계획서의 첫 번째 페이지에 전년도 사업 해당 사업에 대한 전년도 평가 결과와 거기에 대한 개선 사항이 나오고 그리고 올해 사업 계획에 전년도 개선 사항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 이게 PDCA가 체계적으로 돌아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연차별 사업 계획을 세웠을 때 꼭 또 같이 하나 염두에 두셔야 될 게 뭐냐면 해당 사업이 중장기 발전 계획에 어디에 해당한다는 것을 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중장기 발전 계획이 체계적으로 이행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합니다.
저희 대학 같은 경우 대학 얘기를 말씀드려서 조금 그런데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연차별 사업 계획서뿐만이 아니고 그 뭐지? 그 뭐죠? 품위서 그 돈 달라고 저 총무처에 내는 저 재무처에 내는 품위서에도 이 사업이 중장기 발전 계획에 어디에 해당한다는 걸 반드시 기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기재가 안 되면 지급이 안 돼요. 무슨 얘기냐? 그게 기재가 안 되면 지급이 안 되니까 중장기 발전 계획이 없는 사업은 아예 못 해. 돈 쓰는 건. 몸으로 때우는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돈 쓰는 건 아예 못 해.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되냐면 사업을 쭉 늘어놓고서 이 사업을 가지고 중장기 발전 계획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게 가능해요. 중장기 발전 계획 어떤 부분에 더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고 적게 하고 어떤 부분이 좀 소홀하고 어떤 부분이 많이 되고 이런 것도 점검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운영을 하면 최소한 내가 세운 중장기 발전 계획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그것이 연도별 사업 계획을 통해서 잘 되고 있는지 못 되고 있는지 판단을 하고 그 판단 결과에 따라서 다음에 또 어떻게 반영하고 이거를 계속 점검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중간중간에 중장기 발전 계획도 수정을 하고 연간 사업 계획도 당연히 중간에 수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모니터링을 했는데 만약에 상황이 아니다. 그럼 바꿔야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수련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나 프로그램이나 수련관 운영이나 하는 모든 것들이 가능하면 어떤 하나의 큰 우산 아래서 하나의 방향, 정해진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다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호로록 지나갔거든요. 근데요, 여기까지는 교과서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있냐? 실전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실전은 교과서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어, 하시고요. 하시다가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기 정 선생님이 제 연락처 갖고 계시거든요. 어, 네, 제가 다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러면 같이 고민할게요. 그래서 근데 이제 또 이러시겠죠. 아유 또 그럼 또 뭐지? 또 뭐죠? 또 예산이 따로 필요하고 아니요, 그냥 주세요. 같이 고민할게요. 그래서 같이 고민하고 뭐 저라고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같이 고민하는 것 뿐이죠. 그렇게 해서 서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호로록 해가지고 두 시간이 지나긴 했어요. 근데 하여튼 여주간 그냥 아주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아마 실질적으로 사례를 놓고 이야기를 하면 조금 더 하시는 거에 도움은 될 수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하시면서 혹시 궁금하신 게 있거나 막히거나 뭐 헷갈리거나 그러면 같이 고민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요 힘든 시간에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모쪼록 중장기 발전 계획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